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시를 갔다 오기도 했으며 갔다 오기 전 방글라데시를 공부했고 갔다 온 후에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방글라데시에 투자를 해도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도보다 투자에 있어서는 더 끌리고 있어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단연표 비교 대상을 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인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인도의 경우 패티 클라크의 법칙이 무너졌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궁금하시면 인도 영상도 한번 참고하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인도의 경우 제조업을 뛰어넘었기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돈이 풀려 그 돈이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성을 만들어 지금의 인도의 증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말이죠. 코로나 이전만 보아도 성장률은 높았지만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예시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1980년대 전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 이전에 성장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성장을 했고 성장성이 높았죠. 하지만 1980년대 이후의 성장은 어땠을까요? 1980년대 이후의 성장은 1980년 이전의 성장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1980년대 이전의 성장성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방글라데시의 경우 1980년대 이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나오는 것이 바로 펀더멘탈입니다. 패티 클라크의 법칙의 이행 말이죠. 패티 클라크의 법칙에 이행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방글라데시의 경우 제조업 기반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남성의 월급보다 여성의 월급이 더 높게 혹은 동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1인당 GDP도 인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는 여성의 인권이 상승하고 있으며 그렇게 다음 산업의 IT 산업의 기회를 빠르게 얻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출생률은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방글라데시의 경우 아직은 무한한 잠재력과 성장성이 이 단점을 덮을 요소가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기반으로 튼튼하게 하고 있으며 아직 더 튼튼하게 할 필요도 있는 것이며 초기 단계의 제조업과 아웃소싱이 발달이 되어 그 후 노동력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더 성장성 있는 제조업으로 넘어가기 직전이 지금의 단계로 보여집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갔을 경우 다카의 경우 제조업 중에서도 순회 기공업 같은 제조업 기반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금 더 발전하여 자동화를 조금이라도 더 이용하는 조선업 해치업 같은 경우에서는 돈을 대부분 벌어들이는 구조를 눈에 띄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즉 제조업에서도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조금 더 선행한 제조업에서 돈을 더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동화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는 제조업의 사람들이 자부심이 높았고 이에 부의 흐름, 돈의 흐름은 그쪽 방향으로 옳게 가고 있구나 느껴졌을 정도이니 이것은 머지않아 10년째 되지 않아 더 높은 제조업 기반의 성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제조업의 초기 단계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내수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증시의 움직임이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성장 가능성도 아직은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며 방글라데시를 대표하는 증시 DSE30 같은 증시만 보아도 대부분은 은행에 몰려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몰려있는 것은 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이 투자로 인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지금 돈을 번다는 것은 성장성이 어마무시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평균 월급이 12만 원 정도라고 들었지만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평균 월급에 비해 최소 5배, 많게는 10배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보아 아직 키 맞추기가 진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차차 교육과 경제 등 성장함에 있어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면서 폭은 줄어들 것이고 이것은 결국 방글라데시 국가라는 자체의 성장성에 묻어져 성장성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구는 세계 8위로 높으며 이에 우리나라보다 1.5배밖에 안 되는 땅이기에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적 대비 인구수가 많은 것은 과연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나라 서울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인구 전망 또한 2060년까지는 계속 증가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발전은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이렇게 인구수를 기점으로 방글라데시의 성장의 기점도 2060년이 아마 기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보이면서 2060년에는 우리나라 GDP를 앞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구가 피크아웃을 찍는 그 점이 바로 그 시기로 보여집니다. 즉 2060년까지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되돌려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허나 2060년 예측치보다 저는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의 급격한 상승과 제조업 일자리의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즉 포텐셜이 앞당겨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방글라데시 경제가 코로나 감염 감소와 공급망 차질 완화에 힘입어 최소 7% 이상의 성장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에서는 성장률을 6.5%, 세계은행의 경제 성장률을 6.4%,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6.8%로 전망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성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방글라데시가 인플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방글라데시의 증시 30에 속하는 것만 보아도 대부분 은행에 속하는 것만 보아도 인플라 투자에 활성하게 이루어지고 제조업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구나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 종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다른 이슬람과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이슬람의 경우 수니파, 시아파 등으로 나눠지면서 종교적 성향이 많이 강하지만 방글라데시의 경우 수니파에 속하긴 하지만 제적 기반의 성장성이 바탕이 돼버리니 여성의 인권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슬람의 안 좋게 보는 종교적 특성도 차차 무너지고 있는 게 현 방글라데시의 특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조업이 점점 더 커질수록 점점 더 사라질 것입니다. 아직은 제조업의 성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차차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 잠재력이 높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이슬람이라는 큰 단점은 그래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종교적인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포퓰리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의 발전과 나라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도권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란과 비슷하게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도 다카 외에 아직 많은 이슬람이 존재하고 아직 문화가 발전이 더딘 곳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하지만 미래의 성장성을 볼 때에는 단기적 리스크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슬람에도 불구하고 가장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이슬람 문화를 지우고 있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믿음에 관한 것으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에 의해 종교적 강요로부터 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종교에 대해 국가적인 특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 활동이나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종교에 의해 간섭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기반하여 한다는 주장이 세속주의이기도 하죠. 지금 정부, 하시나 정부라고 하는데 하시나가 계속적으로 정권을 잡고 있으며 이에 세속주의적 정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속주의가 좋지만은 않을 텐데 방글라데시의 경우 조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애초에 보는 인도에 있던 힌두교와 이슬람에서 분리된 파키스탄의 동쪽 유래된 방글라데시이며 벵갈인입니다. 보는 이슬람이지만 이런 이슬람의 문화가 하시나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는 이슬람이라는 것은 투자의 가림막이 될 수 있었지만 하시나의 세속주의로 이슬람 영향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투자할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튀르키의 경우 수니파라고 하지만 이슬람의 문화권으로 인하여 종교의 영향으로 대선에 그 영향이 묻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 속에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가면서 디폴트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나라가 경제 상황 속에서 종교와 얽혀가지고 종교가 더 뒷받침이 되기에 다소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성 이슬람인 시아파의 경우라고 다를까요? 이란의 경우 히잡 시위로 이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슬람의 율법에 의한 여성의 인권 탄압도 여기에 속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주의를 선택했던 것만으로도 정말 포텐셜이 높고 투자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